문재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문재인과 그 관련된 사안들, 뭐 라임 옵티머스다 그런 월성이라든가 뭐 또 울산 사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재수사가 들어갈 거고 또 이제 큰 줄기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큰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최근에 터진 거 아닙니까? 북한 관련 그런 사건들이죠. 하나는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제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것 아닙니까? 강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재인과 관련된 비리 수사는 아직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최근에 그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그에 따른 이제 진상규명 이 부분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 두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테면 해보자 막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동안 해외로 나갔다 말았다 하는 그런 소문까지 있었던 정우용 전 국가안보실장이고 그 외에 외교부 장관까지 참 잘해 먹었어요. 5년 동안. 그 사람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반박문을 어제 냈는데 야, 이 사람 참 나 두껍네요. 아까 네 사람인데 그 다섯 번째로 이 정우영 의원을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봤죠? 그 반박문 낸 거. 정의용. 예. 지금 이게 정의용이가 어제 반박문을 직접 했는데 제가 여기 정의용이하고 뭐 서훈이 뭐 문재인 포함해서요 네 가지만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4개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 그 북한 어민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송시킨 게 있잖아요.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강제 북송 4가지 질문만 던지면 첫째 이분들이 흉악범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게 근거 있습니까? 흉악범 16명 죽였다는데 이거 조그만 목선에 16명이 타기도 내가 보기 쉽지 않은데 그 죽인 건 맞기는 맞습니까? 그래 뭐 도끼로 뭐 망치로 죽이면 혈흔도 없다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혈흔을 이렇게 오늘 통일부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방역했던 공무원이 국회에 보낸 거 보면 혈흔이 없어요. 소독하는 데 있잖아. 아니 16명을 죽였으면 그 목선이기 때문에 그게 혈흔이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끗이 치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원주에서 법무관 할 때요. 그때 이거 살인사건 하나 국선변호했는데 고등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제가 여기 면회 갔더니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죽인 사람이 한 30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게 원주에서 포크라인 동원에 다 팠잖아요. 없어요. 이런 이게 허위 자백도 있습니다. 혼선. 제가 보기 이분들이 뭐 이렇게 죽였다고 자백인지 아닌지 자파들은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 못한다는 게 우리 헌법에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이에요. 자백은 보강 증거가 있어야 물증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100명 죽였다 해서 100명 처벌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북한의 SI 감청이 있죠. 요게 북한 애들 저끼리 이야기지. 증거가 없잖아.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때는 SI 그것도 싹 무시해버리고 이 귀순 강제 북송 사건 때만 또 이 SI 특별 그 정보 특수정보 이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보기 조국이 보고 엽기적인 흉악범이라 했더니 조국이가 무죄 추정인데 뭐냐고 떠드는데 그럼 이게 조국이도 엽기적 흉악범이라면 좋아합니까? 이게 무죄 추정 아닙니까? 지금 이게 첫째 질문 엽기적 흉악범이라는 근거 있느냐? 이게 첫째 질문이.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엽기적인 흉악범이라 치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정부가 말한 흉악범이 23명이에요. 그것도 정부가 말한. 태영호도 흉악범을 했으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북한에서는. 흉악범이라 하면 이게 보낸 예가 있느냐 말이에요. 흉악범들이 우리 국민이면 우리가 알아서 재판하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알아서 처벌하든지 해야지. 흉악범이라고 이 두 분 외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23명이 있어.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정의용 세 번째. 정의용 너 여기 기순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너가 여기 궁예보다 관시법이 더 뛰어나냐? 궁예 있잖아, 궁예. 궁예는 딱 보면 야 너 기순 의사 있어 없어? 딱 이 궁예는 그래도 이게 90%는 맞지. 너 정의용 기순 의사가 없었다고 자꾸 떠드는데 네. 그 사람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봐.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완전히 그 피범벅이 돼가지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털썩 주저앉고 머리를 여기 그냥 가서 머리를 받고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 다 썼고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북한 가면 바로 적결 처형인데 조국 반역죄로 예. 근데 기술 의사가 없었다고? 이게 말 되는 소리 해야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의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뭐 의향수도 나오고 기순 의향서 이런 거 다 쓴 게 나오니까 진정성이 없었다. 진정성이 없. 그게 궁의 관시법보다 더 못한 짓이지. 아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밀어넣으니까 엉덩이를 뒤로 뿌리면서 그렇게 군사분계선 있잖아요. 그거 안 넘어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정의용이부터 이게 완전히 그 좌파 패널 뭐 이성훈 변호사하고 어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패널들이 떠드는데 네. 마지막 질문. 너 이게 좌파들 이게 그렇게 정당하면 왜 공개적으로 이게 국민한테 알리가 북한에 보내지? 왜 몰래 이게 밤에 완전히 몰래 하는 거 있잖아. 네. 사기 북한 보내려다가 그때 김유건 차장 있잖아요. 김유건 청와대 안보실에 아 국회 나와서 그거 JS 대대장이 보고 온 걸 기자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덮어보려고 그랬죠. 모른 채. 그러니까요. 싹 보내고. 이게 국방부 장관도 패싱한 거 아닙니까? 정경두도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또 이게 일부 보도 보면 이게 북한에서요. 먼저 이게 문재인 청와대에 먼저 연락했다는 거에 보내라고. 네, 그랬다는 거. 국정원도 아니고 네, 국정원보다 먼저 청와대에다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간첩이지. 제가 보기에 청와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너 떳떳하게 지금 뭐 입이 터져 있다고 막 떠드는데 그럼 여기 그때 왜 몰래 도둑놈처럼 몰래 했냐 말이야. 예. 그때 떠들어 보지. 예. 정당하다고. 그때 야 16명 중에 흉악범을 우리 옆집에 살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때 왜 안 떠들었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첫째 흉악범이라는 근거 있냐? 두 번째 흉악범이라 한들 그렇게 보내면 되느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근거가 뭐냐? 마지막에 왜 몰래 도둑놈처럼 이게 몰래 하려 했냐? 이런 이게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게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논쟁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방송이든 어디 가든 논쟁이 안 돼, 좌파들하고. 제가 이렇게 공개하면 아무도 방어를 못 해요.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나머지 애들에게 떠드는데 너 문재인 왜 너는 이게 침묵하냐 말이야. 왜 문재인 침묵해? 이게 주범이 문재인이잖아요. 지금 뭐 청와대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용이를 시켜서 문재인이가 직접 나가서 당신이 설명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한번 입이 있으면 한번 변명해 보란 말이야. 뭐 때문에 보냈는지, 너 언제 알았는지, 먼저 알았는지. 6시간도 해명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국민 2명을 강제로 살인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이게 뭐 라면이나 먹으면서 산에 가가지고 영축산인가? 올라가지고 이 사진 올리고 어제 있잖아요. 어제 김정숙이는 뭐 지지 집회가 처음 왔대. 문재인을 지지하는 집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란 손수건 흔들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고 이게 야, 두 손 참. 들어가 하트 표시로. 예. 진짜 이게 철딱선이 앞서도 이게 정말 이게 김정숙이 와 옛날에 우리 민영삼 원장이 TV 방송하다가 너무 나댄다 해가지고 방송 연구 잘리버렸잖아. 연구 퇴치를. 아니 민영삼 선배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보기 뭐 본인이 나댄다고도 그것도 또 이게 맥락이 있더라고. 아, 있었죠. 제가 그 같이 출연을 그때 근데 했으니까. 저는 더 심한 말 김정숙이 왜 이렇게 설치고 나댔냐 말이야. 너게 문다에 완전히 뭐 위장 이혼해가지고 애까지 청와대 더부살이 하면서 세금이나 축내는 기생충보다 못하는 게 문다에. 예. 그 다음에 국고로 수십억 옷 입고 보석하고 이 김정숙이 지금 이게 뭐 하트하고 막 파란 거 뭐 수건 흔들고 이랬다냐 말이에요. 빨리 이게 그 살인 혐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명해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우선 김정숙이는 그 옷값부터 빨리 이 대통령실에서 조사해가지고 거기 그 회계 장부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정의용이는 뭐 이 사람은 살인마인데 우리 헌법이 그런 사람들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다 하면서 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뭐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해명 비슷하게 했는데 청와대 최영범 홍보수석은 그와 관련한 그런 건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게 원래 헌법대로 하면요. 북한에서 이게 해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관할권이 우리한테 오면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재판회가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미 사지를 넘어가 왔으니까 굳이 뭐 처벌할 필요는 뭐 있냐? 좀 이게 관용을 베풀어가 처벌 안 한 경우도 있죠. 저는 이 두 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두 명도 이게 진짜 16명 중에 있다면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수사하다 보면 이게 증거가 없을 수도 있죠. 북한에서 증거니까. 그러면 이게 처벌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목숨 걸고 이게 탈북에 넘어온 사람을 처벌 잘 하진 않아요. 재판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북한에서 뭐 강간을 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재판해가지고 다 증인도 없는데 이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까지는 관용을 좀 베푸는 거죠. 목숨 걸고 넘어왔으니까. 근데 이 두 명만 한 거는요. 결국은 이게 그때 부산에서 그 아시안 정상 있잖아요, 선생님.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그 김정은이 초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특히 전화오고 지시를 했잖아. 빨리 보내라고. 그 다음부터요. 이 사건 있고 나서부터요. 탈북자가 이게 2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랬대요. 야. 이 사건 있고 나서 2019년에 1047명이었어요. 1047명.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2020년에 229명으로 확 줄고 그다음에 2021년에 63명으로 탈북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 야 너 나만 가봤자 봤지 2명 안 돼 씌우고 묶어가지고 보내면 우리 바로 총살이야.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을 못 믿잖아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게 누가 탈북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철조망 넘어온 그 탈북 귀순 뭐 병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군인들 피해가고 다닌 것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잡히면 그냥 바로 북송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김정일이라고 있잖아요. 김정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평소에 뭐랬냐면 남한에 60만 대군은 안 무서워. 우리 60만 대군 안 무섭다 이거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위험 요소는 3만여 명의 탈북자야. 이게 우리 공화국의 안전에 가장 위험한 요소야. 실제 저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의 공기를 전파해 주는 것은 탈북자입니다. 이 탈북자가 북한의 3대 세습 정권과 싸우는 최전선의 전사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이분들이 정말 이게 북한을 레짐 체인지하고 통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근데 문재인 너 이것 때문에 이 탈북자가 20분의 1로 줄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아예 뭐 엄청난 이적자 아닙니까? 저가는데 이렇게 한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이게 공모를 했나? 우리 탈북 이걸 막읍시다 이렇게. 공모보다는 이게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니까 문재인이가 따른 거죠. 쫄개로. 저는 이래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NLL 넘어오는 북한에게 선박 잡지 마. 근데 이게 야 실수니까 다 돌려보내. 그 잡았다가 박한기 합참부장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불려가지고 4시간인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으로 행정관 잡아야죠.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NLL 있잖아. 이게 무력화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북한 의선이 NLL 침범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4~5배 이상 늘었어요. 왜 늘었냐? 잡혀봤자 그냥 실수로 왔다 하면 그냥 돌려보내니까. 그러면 이게 다 어선들이 김정의 통치자금 딸려버려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문재인이가요, 북한을 이롭게 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손에 해를 끼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빨리 이게 저는 문재인부터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이하고 이제 뭐 거의 동시에 빨리 이게 잡아놓고 빨리 포토라인 세워야 된다.